제가 십수년 전 걸렸던 우울증 지금 돌아봐도 아찔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한때 자살도 생각이. 제가 잘 극복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길의 한영준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감기도 폐렴으로 발전되고 그러지 하다 보면 죽음으로 갈 수 있듯이 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도 온갖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자살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극복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은 우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첫째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지만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음을 다스려서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운동이라든가 몸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의 병은 또 마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 김의신 박사, 미국 텍사스 MD 병원, 아주 세계적인 병원이죠. 거기서 아주 종신 교수로 있고 수십 년간 암 환자를 다뤘는데 이분의 말씀은 암을 고치는 건 90% 마음이다. 마음을 낙천적으로 내려놓고 있으면 고쳐지는 거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써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마음의 병의 핵심은 소위 영어로 rumination,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각이 반추되는 게 이 우울증이나 신경증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고리를 끊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이러는 건데, 이 고리를 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은 마음의 병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행복이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우울증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사실 이제 국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번아웃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일을 하겠다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서 집에서 쉬는데, 마음이 처음엔 허전하다가 그게 허탈하다가 과거 일에 대한 후회, 자책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불안, 그런 게 두려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낙담. 내 인생은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제대로 살아온 거야?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벌써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는데 내가 이걸 뭘 잘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절망적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쉴 새 없이 전 자기 비난의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게 우울증의 한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rumination, 그래서 영어로는 depressive rumination, 아주 우울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영국 우울증 환자가 그 수기를 쓴 거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생생하고 거세게 일어난다. 걱정을 멈추라고 스스로 타이르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더 일어난다. 잠을 청해보지만 어느새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기력이 점점 고갈되면서 자신이 나약하고 나락에 빠져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벽 알람이 울릴 즈음이 되면 전신이 탈진된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심하게 받게 되고, 이게 이러다가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매일 계속되면 이제 드디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점점 번아웃 상태로 가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망가집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신체적으로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안 해도 다 잠도 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그 자율신경계가 혼란이 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 휴식하고 쉬는 이 두 가지가 시소,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이 쉬어야 되는 부교감신경계는 놓고 있고
교감신경계가 24시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루미네이션, 그 반추가 끊임없이 몸은 가만히 있지만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24시간 잠 못 자고 비상근무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대로 보초수겠습니까? 서로 간에 싸움박질 나고 바로 그런 상태가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병이 몸으로 증상이 날 때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몰랐으니까 버텼죠. 결국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잠을 못 자요. 저는 잠을 늘 잘 자는 사람인데 그게 한 달, 두 달 된다고 보세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2개월 되면 그 군대는 망합니다. 처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몸에서 신호가 오죠. 공황발작. 전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겪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공황발작. 뭐 잠을 못 잤죠. 근데 공황발작이라는 경우는 막 숨이 그냥 막 이렇게 쉬고 막 심장이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요. 막 땀이 나고 이러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오로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게. 한 5분 정도인데 그게 아주 거의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한 1시간 정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다 싶어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이건 정신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과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죠. 내가 정신병자라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뭐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동네 병원 어디를 몰래 갔어요. 누가 볼세라 몰래 가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역시 우울증이다 하는데 그 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의사 말씀이 약 먹고 이제는 편하게 가십시오.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제가 아직 50대인데 인생을 갖다 약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실망을 하고 물론 약은 받아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뭐 자주 이제 잠도 잘 오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도저히 내가 약으로 버티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 해서 한 이틀 먹고서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상황은 계속 나빠지죠. 뭐 산을 가고 여행을 가도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겉으로는 좀 얼핏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KBS ETV 요즘도 하죠. 아침마당 1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게 됐는데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주 그냥 힘든 마음은 그런데 도저히 그때 돼서 안 되고 점점 하는데 자살하고 싶어요. 막 생전 처음이고 마지막이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소개를 받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참 명민하더라고요. 저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앞에 의사는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러고 이 사람은 한 1년 정도 드시면 될 겁니다. 잘 운동하시고요. 그래. 그래서 약을 지어받았어요. 그 약이 이제 3가지죠. 항우울제, 수면제, 그 다음에 늘 불안하니까 항불안제 이 3가지인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인생을 약에 의존하고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극복하겠다. 24시간 비상관리체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 이 우울증은 아침이 힘들거든요. 자전거를 1시간씩 일어나기 싫지만 탔어요. 그럼 막 몸이 움직이니까 몇 시간 동안은 막 활력이 나면서 근데 이제 회사를 가면 또 다운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저는 좋은 글귀 또 긍정적 사고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러고 사람들끼리 대화는 전 최소화했어요. 그때는 아주 감정이 막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다스렸고 저녁은 하여간 퇴근하면 집으로 가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저런 신문 뭐 방송 이런 뉴스 같은 거 복잡한 거 안 보고 단조운 호흡을 좀 하면 좀 가라앉고 이렇게 3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중간에 런던 올림픽이 여름에 있었는데 제가 그 동호인 그 몇 사람들하고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땡볕에 한 3-4시간씩 그냥 탈진 상태로 타고 이렇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약은 다 끊게 되고 잠도 다시 잘 자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병원은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전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 12년 뒤 지금까지 저는 수면제를 어떠한 약도 먹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정상이 되고 그랬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마치 PTSD 같이 계속 우울, 절망, 분노 이런 부정적 감정 생각이 팍 들게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조금 이따 또 사라지긴 하지만 야, 이거 잘못하면 인생 진짜 망가지겠다. 그리고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잘못하면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아주 실존적인 위기감을 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실존적인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살아오진 않았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비참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울증을 겉으로는 겉보겠지만 내가 뭔지 이상한지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인생에서 뭐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후반기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이거 거기에 제가 연연하면 진짜 우울증으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갖다가 잘 스톱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문학 이런 데서 배운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바로 나한테도 이제 이런 게 오는구나. 이런 걸 잘 못 다스리면 진짜 어떤 사람들 같이 자살, 비극적인 종말, 뭐 아주 그냥 잘 나갔다가 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서 일단은 제가 아까 우울증의 핵심은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정적 생각을 차단하고 안 오는 방법.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몸을 우선 즐겁게 해줘야지 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짙거든요. 몸을 즐겁게 어떻게 해주지? 운동이죠. 운동 첫째.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생각도 딴 생각이 들 듭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하니까 음악도 들고 그러면은 루미네이션 같은 게 없어지고 또 좋은 음식 같은 거 먹고 할 때 그렇게 돼요. 그쵸? 맨날 운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밀이 필요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하고 잘하고 그것이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탁월한 선택인데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 마음의 병을 취재를 하자. 취재를 해서 이거를 책으로 내자. 그러면 저는 또 이거 우울증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제 인생 후반기에 마음의 문제를 갖고 씨름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일석한삼조가 되는. 저는 여기에 몰두했어요. 우울증 환자도 만나고 자료도 모으고 취재도 하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독서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을 전 찾은 거죠. 이런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 이게 삶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이거 더디게 갑니다. 친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어요. 근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몇 년 지나서 전 드디어 명상이란 걸 배웠어요. 명상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고 고대부터 내려온 모든 그런 마음 수련법입니다. 처음엔 5분도 어려웠지만 10분, 20분, 지금 1시간씩 아침마다 하면서 완전히 휴식하는 시간, 제 마음의 항구죠. 이 항구에 정박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지친 이런 몸과 마음을 수리하고 휴식하고 충전해서 다시 활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꼭 명상 아니더라도 이 마음의 항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저는 드디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전파하고 저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생에 대해서 훨씬 활기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자, 우울증의 핵심은 루미네이션. 이 부정적 생각의 반추를 끊어야 되고 극복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 운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저한테는 명상이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도 명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일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이 항구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은 진짜 힘든 저 일생일 때 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긴 했지만 인생을 재설계하고 리부팅 시키는 그리고 내 마음을 쉬고 관리하는 법이 어떤 거지? 행복해지는 법이 어떤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인생에서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뭔지
이런 거를 알려준 것 같아요. 만약에 우울증을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제 인생에 대한 개조 작업은 없고 그럭저럭 뭐 재밌게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건데 이걸 걸림으로써 저는 보다 확실하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